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미래포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에너지포럼 2023의 대단원의 막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승희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은 온오프라인을 겸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겠고요.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식사는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포럼 2023. 오늘의 주제는 2023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글로벌 협력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의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종속적인 나라죠. 최근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저희가 매우 민감한 문제를 함께 겪었습니다. 아울러 국내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있어서도 아직 인프라와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발전량은 물론 지역 편중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써 전력 공급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께하고 있죠. 에너지 자금 및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SMR을 통한 수출 산업화 전략에 주력을 하고는 있지만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전력 개통 기술의 취약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총 4개의 세션을 마련을 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에너지 포럼 2023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찬의 삼천리그룹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직 자리 못하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오시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완기 KPC 한국생산성본부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행사의 주최기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용희 에너지경제신문 발행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직무대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행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는데요. 개회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임정효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신 박일준 차관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한기 생산성본부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에너지 포럼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미래포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포럼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 산업계의 경영 전략에도 풍성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2023 에너지 포럼의 주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입니다. 부제는 글로벌 협력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물 자원 안보와 동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원 에너지 세계 대전 시대입니다. 진영 간의 자원이 안보화되면서 글로벌 자원 공급망이 왜곡되고 엉키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 포럼에서 해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난제를 풀어가는 것은 희망을 찾는 일이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모든 분들 오늘 인사이트를 풍성하게 얻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임종효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심 어린 개회사를 통해서 에너지 포럼 2023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는 오늘 포럼의 공동 주최 기관인 에너지 미래 포럼과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미래 포럼의 김정관 대표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6회 에너지 포럼에 참석하신 우리 박일준 차관을 비롯한 내외기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문제는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며 우리는 에너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너지는 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만 소득이 증가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 우리만큼 에너지 여건이 취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부족한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어 필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우리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은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으며 절약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약합니다. 전력망은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전력 공급 능력을 수요에 맞춰 확충해 나가야 하지만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은 혐오 시설로 여겨 국민들 인근에 짓는 것에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에 정전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에너지 공급을 원하고 있어 에너지 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함으로써 에너지 부문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를 통해 선진 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에너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가 에너지를 취급하는 태도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만 MB 정부에서는 장관급으로 객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포퓰리즘적 의사결정으로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근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에너지 문제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기 전에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층이 에너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치적, 전략적 관점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정치인 또는 정치의 눈치를 보는 관료들 대신 소신 있는 관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정치로부터 벗어나고 정책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만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나아갈 큰 정책 방향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하고 이를 변경시킬 만한 중대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정권이 교체돼도 그 방향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에너지 정책이 예측 가능해지고 국민과 기업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은 의욕만 앞세운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으며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달성 불가능한 목표로 인해 실행 계획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은 유연성을 가미한 컨틴전시 플랜을 고려해야 하고
에너지 전환이 완성되어 수급과 가격 불안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석유,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두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그 가치와 의미가 상실됩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문화와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에너지 소비는 정기화의 방향으로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맞추어 우리 전력 수급 체계를 더욱 안정화, 효율화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전력 시스템은 미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입니다. ICT 기술 발전 등으로 전력 부문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여건에 놓여 있으나 정부와 한전 등 전력 당국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우리 전력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전력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전력 부문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CT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시장과 전력 산업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합니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 부분을 개방하여 ICT를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료들과 정치권에 맡겨져 있는 전기 요금과 같은 에너지 가격의 결정 기능을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맡기고 정책 당국은 요금 상한이나 일정 밴드를 설정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 기능만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격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수급과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있어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나고 있으며 한전은 자금 조달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원가의 급등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지난 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고 문제를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실책은 철저히 규명하되 현재의 문제는 조속히 바로잡아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모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는 전력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모두를 패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가격의 수급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는 역사상 몇 차례 있지 않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는 먼저 변화를 인지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석유, 석탄, 가스 중심의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고 우뚝 서야만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한국이 명실상부한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영행사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다양한 고견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에너지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까다로운 눈높이 또한 세계 요구에 충족해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누고 더욱더 고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저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양의석 원장 직무대리님으로부터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양의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에너지 포럼 2023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학 연정 전문가 여러분들과 플로어에 계신 학계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에너지경제신문 임정효 사장님 그리고 발행인 성용희 발행인님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환영사를 주신 김정가 대표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또 잠시 후에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실 박일준 차관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계 국가가 코비드-19 발발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2023년 당면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양상은 정말 실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세계 주요국이 코비드-19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이행한 막대한 규모의 양적 완화 조치는 물가 앙등의 형태로 2020년부터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돌아왔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취해진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2023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현재 고비용 구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의 파장은 현재 이 시각에도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 전반에 공급 측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고 전이되고 있습니다. 또 무역 분쟁에서 시작된 미중 간의 갈등이 급기야 글로벌 경제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양상이며, 이제 주요 국가들은 자유무역 원칙과 비교 우위의 경쟁력 기반에서 각국의 국가 이익과 이를 위한 연대 기반으로 국가 관계를 전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경제 우호 관계는 국가적 신뢰에 따라 급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국가가 당면한 기후위기 상황은 실제 국제 무역 규범의 근원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한 주요 경제권의 공조는 구속력 있는 제약으로 이미 실현되고 있고, 또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한 시장 규제 일정도 설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실정에서 매우 빈약한 에너지 자립도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 제거와 탄소 중립 실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것은 심각한 난관이자 새로운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방향은 아주 자명하다 판단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약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을 좀 하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한 동시에 글로벌 경제 산업 분업 구조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위상과 축적된 역량을 유지 발전하는 것이 정책 방향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4월 10일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가 의결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는 걸로 설정되어 있고, 또 2030년 NDC도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방향의 핵심은 청정에너지원의 보급 가속화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을 향상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연료 대체를 또한 심사숙고해서 준비해야 하겠고, 또한 IPCC 6차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의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 에너지 전환만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 이해하에 화석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발전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023년 이후 우리 경제가 세계 8위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여건 변화를 좀 더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판단을 하고, 특히 에너지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격 기능에 의한 유인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골격이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 과정에서 목도하게 되는 사회적 부담을
경제 주체 모두가 다양한 형태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아마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포럼은 에너지 믹스 개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적 해안 도출 내역,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을지, 또 원전 산업 복원 등의 주제가 논의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시간이지만 우리나라가 봉착하고 있는 정책 현안 해소를 위한 이 자리가 보다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영사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꼭 달성해야 하지만 양립하기 정말 쉽지 않은 가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의 담론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저희는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차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산업부 차관입니다. 박일준입니다. 오늘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이런 논의하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경제신문사의 송영희 발행인님과 우리 임정효 사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인사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김정관 에너지 미래포럼 대표님, 또 애경련의 양희석 부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주최자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되겠다, 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초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을 해서 튼튼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입니다. 조금 전에도 양희석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원전 활용과 함께 또 청정에너지 확대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신규 원전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또 안전성을 전제로 한 계속 운전, 이 원전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부분도 2030년도에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은 재생에너지 비중 21.6%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태양광에 대한 규제 완화,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둘째로는 에너지 효율과 절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또 시장 원리에 입각한 요금의 가격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에너지 요금 결정 시스템도 지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도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하루 1kWh 줄이기 실천과 같은 그런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에너지 안보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 패권 경쟁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자원 개발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고 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내외 공급망에 대한 사전 대응 시스템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입니다. 에너지 부분의 두 화두인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는 과제인 만큼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풍력이나 CCUS, ESS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술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이행의 수단으로서 아리백에 더 나아가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100% 활용하자는 CFE 논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무탄소 전원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아리백 캠페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서 한국 현실에 맞는 카본 프리 에너지 이행 체계 마련과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개도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그린 ODA 사업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논의의 장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하고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정부 혼자서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주최를 해주신 에너지 미래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기업인들도 계시고 또 애경련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에너지 분야의 많은 학계나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또 오늘 이렇게 행사를 주최해 주신 에너지 경제신문과 같이 에너지에 보다 더 집중되어 있고 정통한 그런 언론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책으로 또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현장에서의 집행으로 또 학계와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으로 또 언론에 계신 분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혹시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하는 그런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일부 업역이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는 있지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혼자서는 결코 쉽게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정부와 공공기관, 학교와 연구소, 언론에 계신 분들, 민간 업계에 계신 분들까지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분야가 지금의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행사가 더 뜻깊다고 생각하고 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방향도 설정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김정관 그 에너지 미래 포럼 대표님 또 양희석 그 애경련 부원장님의 말씀도 제가 들으면서 역시 에너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많은 목소리가 이렇게 모아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또 제 스스로도 돌이켜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 개최된 것을 축하드리고 좋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직전에 환영사에서 저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이슈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또 오늘 또 차관님께서 축사를 통해서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민간의 협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의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환영사와 축사까지 청해 들었는데요. 네, 당초에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지만 소속 정당 내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심을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이것으로써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정리를 위해서 저희는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